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3일 오전 5시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국민들이 들으면은 상당히 화가 치밀을 내용이 있어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화상 연설입니다. 실제로 가서 한 연설이 아니라 화상을 통해서 연설을 했는데 또 종전선언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 아니,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억류한 국군 포로를 다 돌려보내주고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사과 그리고 배상을 약속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아주 졸로 보는 이런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종전선언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이건 완전한 잠꼬대죠.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종전선언은 평화의 시작이 아닙니다. 평화의 완결입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6.25를 끝내는 겁니다. 6.25를 끝내려면은 6.25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남침에 대한 반드시 배상과 거기에 따른 후유증을 세수한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사진의 녹화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이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다. 아니, 중단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비핵화 사격을 펼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월 27일, 2018년 4월 27일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모든 약속은 거기 다 했잖아요. 비핵화도 약속하고 평화도 약속하고 했는데 북한이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라고 하면 되지. 아니, 약속 안 지키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또 다른 약속 만들지 말고 그 약속을 지켜라. 4.27선언 지켜라. 비핵화 약속해라. 약속했으니까 이행하라. 이렇게 해야지. 그거 말고 또 종전선언 다른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작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결국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 아니,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그에 상응해서 종전선언을 하라고요? 미국은 과거부터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은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게 부시 때부터입니다. 부시 때부터.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었잖아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있었는데 그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였습니다.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거죠.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는 누가 해야 됩니까? 북한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비핵화할 게 있습니까? 미국이 비핵화할 게 있습니까? 미국이 한국에 있던 핵무기 다 꺼내갔는데 관련국들이 운운하면 안 되죠. 북한이라고 박았어야죠.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 지지를 요청했다니까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냉소를 보내게 생겼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가을에 유럽을 돌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청을 하다가 아주 냉대를 받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한 수상은 미국 측에 아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한국을 위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와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당신들 참 골치 아프겠구나라고 이야기했다고 김무성 당시 의원이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심지어 바티칸에 가가지고 교황에게 김정은이가 초청장을 보내면은 북한으로 가겠느냐라고 물었고 교황은 아주 신중한 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방북을 수락한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한 번 언론이 오보를 하도록 만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면목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고 합니까? 무슨 명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오늘 이상한 말을 하나 만들었네요.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남과 북이 왜 생명공동체입니까? 서로 북한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 생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데 형사와 살인범이 생명공동체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공동체란 말을 어디에 씁니까? 세상에 생명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 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고 재해, 재난, 보건, 의료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다.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길 기대한다.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이 어떤 거죠?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요. 그렇다면 말장난 아닙니까?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 국제협력이라는 것은 다 포용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이거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대통령입니다. 원전을 가동률을 줄이니까 원자력 가동을 줄여들면은 석탄, 석유 발전소 많이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세먼지, 그리고 유해가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산림을 깎으면은 그 숲이 부담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래저래 환경 파괴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 파괴, 안보 파괴, 역사 파괴, 그리고 환경 파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종전선언 이야기에 대해서는 볼턴 회고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하는 것 아니냐.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낮은 단계 연방제 등등 해가지고 헌법 개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채를 반공자유민주주의에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바꾸려는 그런 의도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암시를 딱 던진 대목이 나옵니다. 종전선언 1953년 7월 27일 정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 상태를 종결하려면 북한이 해야 될 일을 제가 꼽아 보겠습니다. 첫째, 남침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핵무기를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치해 간 한 20만 명 되는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돌려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6만 명의 구금포로를 생존자가 아마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6만 명이 다 살아있다고 간주해야 됩니다. 을 송환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종전선언 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 살인 강도에 대해서 뉘우치지도 안 하고 배상도 하지 않는데 형사가 나서가지고 상관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저 형사와 살인범이 앞으로 잘 지내자던 우호조약 맺자, 친구가 되자, 합방하자, 그걸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로비하러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을 말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이른바 비핵화 선언이 사기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핵화 사기가 이제 안 통합니다. 임기 몇 년 남았습니까? 10년 남았습니까? 2년도 안 되잖아요.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1년 한 6개월 남았습니까? 잠꼬대, 생명공동체.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딱 펼쳐보면 또 짜증을 내게 생겼는데 제가 먼저 짜증을 내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